저는 그 이번에 발의된 그 학원조례 개정안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언론사에서 취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게 이제 언론에 보도됐고요. 그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의 그 학원 교습 시간에 대해서 저희는 그 네 가지 측면에서 10시까지가 타당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앞에 두 개는 요번에 24시까지로 그 연장하는 그 개정 이유가 사실은 학습권 보장이란 측면 기본권이죠. 그다음에 타시도와의 형평성 이 두 가지를 이유로 들었는데 그거에 대한 사실은 뭐 동감하는 부분이 없지 않지만 그거와 또 반대되는 의견도 있다는 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학습권 보장은 일단 고등학생의 경우에 학교에서 이미 9시간 정도의 학교 수업을 받고 또 저녁 식사를 한 다음에 학원에 가서 4시간 정도 교습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일단 뭐 방과 후 수업이나 뭐 동아리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일반적인 예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24시간 중에 13시간 정도가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원법 제16조 2항에서 규정한 학교의 수업 그리고 학생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범위 안에서 교습 시간을 저희가 정하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서울은 아까 뭐 2006년도에 조례가 이제 됐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1991년도에 교습 시간을 조례해서 22시로 규정하고 현재까지 34년 동안 교습 시간 정책이 사실은 큰 논란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대다수의 학생과 학부모 또 시민은 현 조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서울 학생들의 학습권이 특별하게 침해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2016년도에 이런 토론회가 한번 있었는데 그때 어느 분이 이제 발제한 거에 보면은 당시에 학부모의 80%가 현재 22시에 동의한다고 말씀을 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습권이라고 하면은 학원 교습에만 한정할 것이냐? 사실은 가정에서도 가능한 자습이나 동영상의 강의, 뭐 숙제 이런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10시까지의 제한은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타시도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법령에서 왜 조례로 유임을 했을까요? 그것은 그 지역의 교육 환경 또 그다음에 학원 인프라 등을 전반적인 그 교육 여건 또 서울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법률로 뭐 정하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정하면 형평성이 당연히 맞겠죠. 하지만 이렇게 조례로 유임한 것은 그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하라는 그런 취지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서울이 전국에서 그 사교육 참여 시간 그리고 참여율이 가장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교습 시간을 연장을 하게 되면 사교육 참여 시간 증가되고 오히려 그 타시도와의 그 사교육 격차가 더 벌어져서 교육의 불평등이 조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따라서 타 지역과는 다른 서울만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서 10시까지가 타당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의 사교육 참여 시간은 주당 10시간입니다. 전국보다 2시간 이상 높고 참여율은 80%로 전국보다 10%가 높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교습 시간 제한에 대한 입법 취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연세대 학생께서도 얘기했는데 2016년 그 헌재 판결에서 그 10시까지가 합헌인 이유를 판시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일단은 그 첫 번째는 그 학생들의 건강, 그러니까 수면권, 휴식권, 행복 추구권이 우선돼야 된다. 이런 그 학원 조례가 추구하는 공익이 일부의 사익보다 훨씬 중대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생들의 안전을 또 꼽았습니다.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저녁 9시부터 새벽 3시까지가 전체 범죄의 발생률의 40%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습 능력도 향상할 필요가 있다. 학원 교습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학교 교육, 공교육에 충실하기 위해서 교습 시간 제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교육비 절감을 통해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된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헌재 판결 외에도 그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다른 법령들이 모두 청소년 보호 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조례로 정하고 있지만 다른 그 규제는 모두 법령과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그 근로기준법에서 청소년의 근로시간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고, 두 번째 청소년 보호법에서 청소년 유해 매체물 방송 시간 10시, 그다음 게임산업진흥법에서 PC방 출입 시간, 그다음 음악산업진흥법에서 노래방 출입 시간, 공중위생법에서 찜질방 출입 시간 모두 법령에서 10시까지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타 법령과의 통일성 측면에서 학원도 예외돼서는 안 된다. 학원의 교습 시간도 법령으로 사실은 10시까지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의 사교육이 전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봐야 됩니다. 서울은 그 전국 학원 수의 16%를 차지합니다. 전국 학원 수가 9만 개 정도 되는데요. 서울에 15,000개가 있고 사교육비도 전국의 약 21%를 차지합니다. 2024년 기준 그 사교육비가 전국적으로 뭐 아까 29조 얘기하셨는데요. 서울은 그 중에 6조로 21%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전국 평균을 하면 6%가 평균인데 뭐 한 3, 4배가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서울의 교습 시간을 연장을 하게 되면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 빈부의 격차가 결국 교육 격차가 따른 교육 격차가 더 심화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특히 이제 서울이 연장되면 인근의 경기도, 인천은 11시지만 12시까지 연장되면 연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 경기, 인천을 합치면 전국 학원 수의 50%가 넘습니다. 그 파급 효과는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10시까지가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예, 이상 말씀드렸습니다.